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한 조규성 선수 유럽 무대 진출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 분데스리가와 연결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독일 축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브레멘의 아버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를 모시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적설이 연결된 팀들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선 조규성 선수가 여러 유럽 팀들과 유럽 언론에서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일단 연결되고 있는 구단들이 셀틱이라던가 이제 페렌크바로시 저게 이제 헝가리 구단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스타드렌 그리고 페네르바체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또 이제 그 도르트문트 얘기 이거는 약간 좀 출처가 이용표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의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용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이제 그 도르트문트 구단 그거가 관계자들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심지어 그 도르트문트 단장인 제바스티안 케라고는 선수 시절에도 같이 뛰었었기 때문에 잘 아는 관계예요. 거기다 오버모엘라도 저기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 구단 관계자한테 조규성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들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르트문트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본인이 얘기한 게 꽤 구체적이었어요. 나와 함께 선수 생활했던 사람이 그 유럽의 구단의 디렉터로 있다. 근데 뭐 찾아보면 디렉터로 있는 거는 그렇죠. 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언급된 팀이 꽤 한국 팀들과 다 인연이 있습니다. 페렌츠바로시도 뭐 류승훈 선수가 뛰었었고, 뭐 셀틱은 차두리, 기성용, 뭐 스타드레는 한국 선수가 있지는 않았지만 김민재 선수의 영입 직전까지 갔던 팀이고, 뭐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중국 슈퍼리그에서 일을 하면서 또 김민재 선수를 함께 했었고, 페네르바체는 뭐 최근에 김민재 선수가 대박이 난 이후 한국 선수를 어떻게든지 또 추가로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팀들이니까 이 얘기들이 다 뭐 가짜 뉴스 수준은 아니고 얘기될 만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도르트문트에 대한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독일 내에 원래 출처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일에서도 보도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르트문트 지역지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루르 24라고 해가지고 루르가 이제 그 도르트문트 주가 이제 루르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탄광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거기서의 지역지에서 나온 거가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현재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알레의 대체자 그리고 또 이제 모데스트도 부상이 있고 좀 그리고 무코코도 재계약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대상으로 대체자 대상으로 이제 조규성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실 지난 시즌까지 도르트문트의 핵심 공격수는 혼란이었는데 그 선수가 뭐 떠나는 건 시간 문제긴 했어요. 맨시티로 가면서 알레를 데려왔지만 그 선수가 이제 투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저게 뭐냐면요. 베파업의 펠트아인 노이너 규성조 퀸테 프로브레멘 레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9번이 비어있는 도르트문트가 조규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가 제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르트문트와 뭐 밀도 있는 얘기까지 몰라도 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가 어쨌건 간에 가장 많이 쓴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데스트가 이제 주전으로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그 알레가 그 고환암 이슈 때문에 빠져 있었다 보니까 모데스트를 급하게 영입을 해가지고 썼던 거였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었거든요. 일단 뭐 이번 시즌 그 도르트문트의 최전방 공격수 현황을 놓고 보면요. 모데스트가 이제 13경기에 출전했는데 2골 1도움밖에 못 올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망주인 니만이라는 선수가 이제 한 경기 출전한 거 잠깐 나왔고 이제 도리어 무코코가 거의 주전급이었다라고 봐야 되죠. 무코코가 교체 투입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14경기 출전해가지고 6골 4도움을 올렸었고요. 알레는 계속 부상으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알레가 고환암 수술을 받고서 이제 10월 말에 복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에 오긴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말랐었죠.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근데 다른 쪽 고환 수술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그가 고환암은 한쪽에 생기면 다른 쪽에도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라이가 가장 대표적이죠. 빌바오에. 그래서 두 군데를 다 수술 받아가지고 한 시즌 이상을 통으로 날렸었죠. 그런데 이제 알레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시즌 종료까지는 복귀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복귀해도 다음 시즌 전반기까지도 정상 컨디션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에라이도 지금의 폼으로 올라올 때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으니까요. 2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레 선수를 뭐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 시즌까지는 그럼 새로운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 거기다가 이제 모데스트 선수 같은 경우도 그 휴식기 동안에 사타구니 수술을 받았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럼 이 선수가 뭐 언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12월 31일 복귀 예정으로 돼 있긴 한데 아마 이게 바로 복귀는 못할 거예요. 조금 더 휴식을 가져야 될 건데 안 그래도 부진한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 선수가 만 34세로 나이도 있고 계약 기간도 딱 이번 시즌만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데스트도 포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스트라이커를 뭐 영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을 수 있는 스트라이커라고는 이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도 간 무코코 이 선수가 어려서부터 워낙 재능으로 유스 리그의 모든 기록들을 다 깬 선수였거든요. 16살 때부터 졌잖아요. 아니죠. 13살 때부터 뛰었어요. 13살 때부터 온갖 기록들을 깨가지고 이미 14살 이때 나이키랑 계약도 10년 계약을 체결하고 했을 정도로 유망주의인 건데 근데 이 선수는 일단은 어쨌건 간에 아직은 키가 더 커야 되는 선수긴 해요. 179고 덩치가 뭐 상당히 그래도 좋기는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앞에서 싸워주는 데는 조금 약점이 있는 선수긴 하거든요. 타깃형이 될 수는 없는 체구죠. 아직까진 그런데 다 계약 기간이 2023년 여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여름에 이적설이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첼시가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뒤에 애슬레틱에만 나온 게 아니고 로마노도 보도를 했고 그 독일 현지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무코코와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나는데 가장 최근에 플래텐베르크라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일하는 유명한 기자죠. 물론 이 기자의 전문 분야는 바이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워낙 유명 기자니까 도르트문트 쪽에도 소스가 있는 건데 일단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무코코 에이전트하고 인터뷰를 한 건데 에이전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보도상으로 나온 500만에서 600만 유로의 연봉 제의는 아니다. 그거보다 적다. 그것도 많이 적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계약이 전혀 근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선수는 곧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적이 좀 현재로서 유력해 보이네요. 지켜보긴 해야죠.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무코코를 그냥 놓으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무코코 선수 본인이 조금 욕심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이제 만 18세인데도 주전으로 뛰고 싶어 하고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대로 나 못 뛰면은 떠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격수 영입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튀랑인 건데요. 튀랑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언, 인테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뉴캐슬, 에스턴 빌라 이렇게 많은 구단들과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르트문트가 딱히 우위를 점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저는 세비야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구단 다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광탈도 했고 이 선수가 스페인이랑 뭔가 연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바이언이 노린다? 그건 바이언 가고 싶겠죠. 그리고 또 인테르도 원래 인테르가 이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지난 여름에 2021년 여름에 영입이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부상당해가지고 큰 부상당해가지고 그게 엎어진 케이스가 있는데다가 아버지 릴리안 튀랑이 세리에 A에서 활약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튀랑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벌써 2자릿수 골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표팀에도 승선해가지고 카타르 월드컵 가서도 짧은 시간 동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도 계약 기간이 이번 여름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가 당장 겨울에 조금 처분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건데 안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넘기게 되니까 재계약이 안 된다면은 근데 너무 주가가 올라가지고 재계약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 선수를 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테르라던가 바이언 쪽이 저는 더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르트문트가 이 선수를 원한다고 해도 못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다른 공격수를 찾아야 될 수 있다. 거기다가 바이언도 어쨌건 간에 물론 이번 시즌에 슈퍼모팅이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일단 슈퍼모팅이 나이가 있는 선수고 그리고 잠깐 반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언도 튀랑급이면은 어이구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아 영입설도 있긴 해요. 자아 영입설도 있는데 자아 같은 경우도 이번 여름까지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건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에도 6골 2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하지만은 자아 같은 경우는 정통 타겟형 공격수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윙포워드죠 거의. 윙포워드에 가까운 데다 물론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무코코랑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알레의 대체자는 아니라 조규성 선수와는 조금 그렇죠.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에 간다고 해도 조규성 선수와 연결된 거랑 상관이 없다. 거기다가 또 자아가 프리미어리그에 남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이 선수가 그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잉글랜드에서 오랜 기간 어렸을 때 넘어와가지고 계속 대표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저는 어지간하면 프리미어리그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연봉도 더 잘 쳐주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이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쿠두스 영입설도 당연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쿠두스 같은 경우도 워낙 핫하잖아요. 지금 월드컵 활약 때문에 워낙 핫한 선수인데다가 거기다가 쿠두스 같은 경우 뭐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가짜 9번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LADBJ에서 5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4골 2도움 올린 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건데 이 선수도 정통파 공격수는 아닌데다가 그렇죠. 이 선수는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도르트문트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일단 로이스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또 고질적인 그 발목 부상이 발목을 현재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뭐 출전 시간도 조금 있는데다가 이게 그가 부상 때문에 결국은 월드컵 낙마한 거잖아요. 근데 휴식기에도 계속 염증이 발생하고 있대요, 발목에. 사실 뭐 롱런하기 좀 어렵다. 이미 나이도 많은데 은퇴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현재 투어에도 사실상 경기를 못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레이나도 있긴 한데 레이나도 계속 오랜 기간 부상이 발목을 잡았던 것도 있었던 데다가 그래서 출전 시간도 적죠. 그런데다가 이제 월드컵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죠. 훈련을 게을리한다. 제대로 뛰지 않았다. 그래서 버토 감독이 쓸 생각이 있었는데 아예 안 썼다. 처음에는 거다 막판에 조금 내보내게 한 거다. 뭐 웨이즈전을 앞두고 선수가 미안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간에 레이나 같은 경우도 이런 태도 이슈가 조금 있다 보니까 물론 제바스티안 켈 단장이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랬다. 이런 선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부상 후 너무 오랜 기간 힘든 시기를 보냈다 보니까 예민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 오면은 팀에 헌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도 어쨌건 간에 이슈가 있는 선수라는 거죠. 거기다가 레이나도 어쨌건 부상 때문에 기대만큼 발전하지 못한 선수니까 여기도 더 좋은 선수 대체하려면 해야 되는 로이스가 당장 못 뛰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쿠두스가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앞을 볼 수는 있어도 조규성 선수와는 관련이 없는 영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브란트 선수도 있긴 한데요. 지난 시즌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번 시즌에도 현재 4골 2도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을 한 건데 지난 시즌에는 개인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었어요. 하지만 이 선수도 약간 좀 태도 이슈가 있거든요. 경기에 집중을 좀 못해요. 그래서 경기 중에도 기복이 있어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계약 기간도 2024년 여름까지인데 지난 시즌에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도르트문트가 팔려고 했어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린 케이스였거든요. 좀 비싸게 팔아보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 더 줄어들게 되면 2023년 여름에는 분명히 팔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선수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에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쿠두스가 이제 영입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레이나, 브란트 이런 그 로이스 같은 문제들을 봤을 때 개편 과정에서 미드필드다. 결국에는 스트라이커 영입 대상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 선수가 없고 그렇다면 조규성 선수가 충분히 거론되는 게 설득력이 있고 물어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가서도 경쟁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도르트문트가 당장 급한 상태긴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1월 이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추천하지 않는 편에 속하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데서는 잘 얘기들을 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였고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특히 K리그에서 그러니까 국내 리그에서 갔을 때 실패 케이스가 많았어요. 1월달에 갔을 때. 1월달에 갔을 때 실패한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반면 여름에 갔을 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케이스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1월에 갈 경우에는 일단 풀 시즌을 소화하고 바로 가는 거기도 하고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휴식기가 있잖아요. 휴식기를 조금 휴식을 하다가 가다 보니까 그동안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좀 지쳐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또 리그를 뛰어야 되는데 또 1월 영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전값 지금 당장 급해서 영입하는 게 장기적인 플랜에 의한 영입보다는 그런 영입들이 많다라는 거죠. 많기 때문에 바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내쳐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또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장기적인 플랜에서의 영입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시즌을 소화하다가 가잖아요. 시즌을 한참 소화하다가 실전 감각에 한창 올라와 있을 때 가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인상을 깊게 남기는 게 중요한데 1월은 그러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6월에 가면은 폼이 도리어 올라와 있다가 딱 가가지고 바로 실전 뛰니까 도리어 다른 선수들이, 경쟁자들이 몸이 올라오지 않을 때 본인은 올라와 있어가지고 도리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경쟁에서 앞서 나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1월 이적한 선수들 중에서 실패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뭐 그 과거로 얘기하자면은 노정윤 선수하고 이제 이상윤 선수가 1998년에 비테세랑 그리고 이제 로리앙으로 이적을 했는데 별로 나오지 못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돌아오는 케이스, 특히 뭐 이상윤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그때 뭐 향수병도 좀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케이스가 있고요. 또 이동국 선수가 2번이나 다 1월에 갔어요. 2000년은 1월에 브레멘으로 갔었고, 근데 그때 부상을 안고 갔었죠. 부상을 안고 그래서 임대를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1월에는 미드스브로로 또 1월에 갔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기대만큼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비교적 최근에도 상당히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이동준 선수라던가 이동경 선수라던가 정상빈 선수라던가 다 가자마자 특히나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동준 선수는 부상 때문에 사실상 뛰지를 못하다시피 했었고요. 이동경 선수도 부상당했었죠. 정상빈 선수도 바로 부상당했었죠. 그리고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는 다른데, 구자철은 볼프스부르크가 장기 플랜 하에서 영입한 선수긴 했어요. 그래서 마가트 감독이 너무 좋아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구자철 선수를. 하지만은 오자마자 또 아시안컵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면서 처음 이제 데뷔 시즌에 힘든 시기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다음 연도 1월에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가가지고 거기서 잘 된 거죠. 거기서 터진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도 권창훈 선수가 디종에서 결국은 잘했지만 시즌 중간에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고, 본인도 좀 호흡이 안 터지고 적응이 힘들었다. 근데 프리시즌을 함께 보내고 나서 잘 됐다고 했는데, 디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장기 계획을 갖고 기대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지, 그렇지 않은 케이스였다면 또 도태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뭐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도 셀틱 가서 1월에 갔을 때 첫 시즌은 고생했어요.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잘했었고, 박지성 선수도 도리어 욕 먹었었잖아요. 그렇죠. 히딩크가 영입한 뭐 그거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정 경기만 나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조경 선수도 물론 많은 팬들은 당장 1월달에 바로 유럽에 가서 뭔가 좀 지금의 기세를 보여주길 바라겠지만, 조경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걸 봤을 때는 K리그에서 이미 한 시즌을 뛰었고 거기다가 월드컵까지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고 지금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유럽을 가면 몸도 안 올라와 있고 또 지쳐있고 또 보여줘야 되고, 도르트문트의 기회는 있겠지만 그 기회를 못 살리면 도르트문트가 이 선수는 안 되겠구나 해서 여름에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은요, 그 분데스리가 구단들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먼저 영입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먼저 보내기도 많이 보내고, 계약상 그래서 먼저 보내는 걸 확정 짓고 실제 이적은 여름에 이루어지게 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분데스리가는 원래는 대부분의 구단들이 그래도 장기 플래너에서 선수들 영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꼬셔서 그렇게 먼저 계약을 맺고 6월에 이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설명하신 도르트문트의 선수단 상황을 보면 그렇죠.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와야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왜냐면은 하죠. 후반에 뛰더라도 게다가 교체 5인이니까 이런 정도 상태면 사실 후반 30분 뛰더라도 지금 조규 선수가 당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건 간에 비교적 최근에도 겨울에 이적한 실패 사례들에서 윤석영 선수가 일단 있고, 또 이제 윤일록 선수도 약간 그렇죠. 좀 아쉽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제 조규 선수의 상황은 뭐 물론 저희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적 협상 과정에서 구단의 생각, 선수의 생각, 뭐 그리고 전북 구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적을 하게 돼서 가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서 이런 리스크를 본인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하고, 또 구단도 도르트문트에서도 그런 걸 컨디션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가게 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막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1월 이적은 선수한테 굉장히 여러모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굳이 1월에 조경 선수가 유럽을 바로 못 나간다고 해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네. 잘 만들고 나가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네. 가게 되면 좋은 거고 또 가서도 지금까지 뭐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지만 그걸 깨고 또 조경 선수가 잘한다면 네. 또 그것도 좋은 얘기니까요. 아니 그리고 어쨌건 간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도 무코코가 자유의적으로 떠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자유의적으로 떠나게 되면은 딱 그냥 무코코 나가면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기도 하니까. 그리고 모데스트도 어쨌건 이번 시즌까지는 계약 기간이 있는 거지만은 재계약 안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지금 네. 상태 네. 봐서는. 결국에는 예. 도르트문트는 최소한 2명의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네. 도르트문트의 재정 상황이나 뭐 운영 상황을 봤을 때 둘 다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명 정도 뭐 빅네임을 데려온다면 조경 선수까지도 데려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봤을 때 조경 선수가 도르트문트와 연결되는 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거기다가 튀랑도 원래는 왼쪽 윙포워드 그쵸. 출신이죠. 네. 거기다가 이번 시즌부터 톱으로 뛰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아도 왼쪽 윙포워드에 톱까지 대고 예. 그러면 공존도 가능해요. 그쵸. 둘 다 영입하더라도 예. 쿠두스도 마찬가지죠. 북미와 이제 예. 이렇게 공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지금 도르트문트가 측면도 문제가 많아요. 예. 말렌은 아예 실패한 영입. 그쵸. 물론 뭐 말렌이 지금 투어에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모으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말렌은 엄밀히 따지면 현재까지 실패한 영입이고요. 네. 그래서 최악의 전반기를 보낸 선수로 뽑혔고요. 도르트문트에서 네. 그 아데미도 부상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대만큼 녹아들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조경 선수와 같은 타입의 공격수는 다음 시즌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거론된 팀들 뭐 셀틱, 페네르바체, 뭐 페렌츠바레스, 스타드렌 모든 팀과 비교해도 만약에 뭐 선수 입장에서 물론 뭐 뛸 수 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도르트문트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저희가 현재 이름이 나온 팀들 중에서는 도르트문트가 가장 좀 의미가 있는 이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고로 그 마인츠 이적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아마 그거는 사실 무근일 겁니다. 마인츠가 뭐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을 광범위하게 그렇죠. 갖고 있는 과정 속에 뭐 리스트업을 했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로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뭐 마인츠보다 더 높은 팀이지만 도르트문트가 조경 선수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오고 또 현지에서 혹은 외신에서 얘기가 나오면 또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한준TV와 함께 한국 선수들의 새로운 유럽 진출 소식 그리고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